안녕하십니까. 23년차 퀀트 매크로 시니어 전략가 주식으로 세상 이해 이야기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본 방송의 모든 분석은 저의 개인적 견해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컴플라이언스 원칙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퇴근길에 시원한 맥주 한 캔 따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주 차갑고 동시에 될 것 같이 가장 뜨거운 현실의 민낯을 마주할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돌이킬 수 없는 인구 구조의 붕괴, 이른바 데모그래픽 클리프에 직면해 있습니다. 병력이 소멸하는 이 인구학적 절벽과 완전 자동화된 무인 전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역사적인 레짐 시프트의 한복판에 바로 우리 계좌가 놓여 있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히 몇 달 반짝하고 사라질 테마주 장세가 아닙니다. 글로벌 방상 밸류체인의 비가역적인, 즉 절대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적 재편을 의미합니다. 말랑말랑한 썰은 빼고 당장 엑셀에 꽂히는 차가운 데이터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325억 달러. 하나로 약 45조 원에 육박하는 이 거대한 숫자는 2030년까지 투사되는 글로벌 군사용 로봇 시장의 예상 캐파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연평균 성장률 CAGR 8.7%라는 수치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신뢰하는 건 결국 거짓말을 하지 않는 퀀트 데이터입니다. 병력 자원이 말라붙는 시대에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효율성, 그리고 무인 자율 솔루션의 확장은 이제 각국의 선택지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건 필수 베팅이 되었습니다. 기관의 스마트머니는 이미 이 8.7%라는 묵직한 복리 성장의 궤도에 조용히, 그러나 아주 거대하게 올라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뇌 구조, 즉 세상을 바라보는 기존의 낡은 멘탈 모델을 철저히 부수고 재조립하는 베이지한 업데이트를 하나 돌려보죠. 우크라이나 전장 한복판에서 실제로 보고된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3명의 러시아 군인이 기계인 TW 실점 6이 드로이드에게 두 손을 들고 무기를 내려놓으며 항복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피가 흐르는 인간이 차가운 강철 로봇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항복하는 최초의 시대가 열려버린 겁니다. 이제 현대전의 핵심 헤게모니는 더 이상 값비싼 자주포나 유인 전투기 같은 전통 플랫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인화된 자율전투 시스템으로 권력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가장 소름 돋는 증거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의 이성을 환기하기 위해 아주 뼈 때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지금의 이 현상이 과거 3D 프린터나 메타버스처럼 그저 몇 달 타오르다 식어버릴 흔한 테크 기업들의 과대 포장, 즉 하이프 사이클일까요? 아니면 1차 세계대전 당시 기병대에서 전차로 넘어가던 수준의 글로벌 방위산업 공급망 전체의 뼈대를 갈아 끼우는 근본적인 펀더멘털의 재편일까요? 전장에서 받은 충격은 잠시 한쪽에 내려놓으시죠.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차가운 SCM, 즉 공급망 관리와 구조적 분석 모드로 우리의 뇌를 세팅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핵심 분석, SCM과 경제적 해자 매핑, 민수용 대 군사용 패러다임의 차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거대한 산업의 핏줄을 매스로 해부해 볼 시간입니다. 흔히들 착각하는 게 식당에서 서빙하는 로봇과 던장을 누비는 로봇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민수용 로봇과 군사용 로봇의 기술적, 엔지니어링적 해자는 아예 다른 우주에 존재합니다. 아주 직관적인 비유를 들어보죠. 민수용 로봇이 쾌적한 실내에서 승차감과 부드러운 사용자 경험에 집중하는 최고급 럭셔리 세단이라면 군사용 로봇은 진흙탕을 뒹굴고 적의 전파 교란을 정면으로 맞으면서도 기어코 살아남아야 하는 야생의 장갑차입니다. 럭셔리 세단의 가동률이 95%면 훌륭하죠. 고장나면 서비스 센터에 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장갑차가 99% 이상의 가동률을 뽑아내지 못한다? 그 1%의 에러율은 곧 병사들의 떼죽음을 의미합니다. 극한의 온도, 폭발의 충격, 심지어 통신망이 완전히 끊긴 블랙아웃 상태에서의 자율적 임무수행 능력까지, 이 미친 수준의 생존성이야말로 군사용 로봇이 가지는 압도적인 기술적 해자이며 동시에 국방부가 지불하는 막대한 총소요 비용, TCO를 정당화하는 논리입니다. 이런 가혹한 진입장벽 속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판을 짜는 전략을 보십시오. 이 부분에서는 솔직히 박수를 쳐야 합니다. 정말 영리하고 칭찬할 만한 기업 지배구조의 예술입니다. 그 유튜브에서 백덤블링 하던 유명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있죠? 거기는 철저하게 민수용으로 남겨두고 로봇 무기화 반대 선언에 동참시켜버렸습니다. 왜냐? 유럽계 초대형 펀드들의 깐깐한 ESG 리스크를 깔끔하게 차단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살상용 무기가 장착되는 진짜 거대한 돈이 되는 군사용 로봇 설계는 현대로템이 은밀하고 강력하게 전담합니다. 투트랙 전략이죠. 실제로 현대로템은 한국 육군의 대테러 작전용 다족보행 로봇과 다목적 무인 차량인 HR 셰르파를 성공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도덕성이라는 명분과 국방 예산이라는 수익성을 완벽하게 쪼개서 분리해낸 겁니다. 좋습니다. 엔지니어링 스펙이 훌륭하고 기업들의 구조적 전략이 영리하다는 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수면 아래 진짜 돈의 흐름을 볼까요? 과연 지금 이 섹터에서 수천억을 굴리는 펀더 매니저들의 스마트 머니는 정확히 어느 기업의 재무제표를 향해 흘러 들어가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량적 밸류에이션 분석, K방산 빅3의 실전 케이스 스터디로 들어갑니다. 끈구름 잡는 대중의 감탄사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엑셀 시트에 찍혀있는 차가운 숫자들, 그 타겟 프라이스의 근거를 심층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로템의 밸류에이션 지표입니다. 분석 시점의 데이터 기준 현재가 22만 3천 원 선에서 2026년 타겟 프라이스는 31만 원이 과감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2026년 예상 영업이익 자그마치 1조 3,120억 원입니다. 이 폭발적인 이익 성장의 이면에는 단순히 기차 만드는 기존 레일 솔루션을 넘어 독점적인 군사용 무인 로봇 생태계를 선점하며 창출되는 고마진 디펜스 솔루션 라인업이 든든한 캐시카우로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 PE 23.5배, 방산의 확장성과 테크의 성장성을 동시에 감안하면 지금 충분히 합리적인 밸류 구간에 진입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2020년 예상 매출 비중을 뜯어보면 지상방산이 45.4%로 압도적인 덩치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장 수익률을 아웃퍼폼하는 초과 수익, 즉 알파의 진정한 원천이 어디서 터져나오느냐? 바로 약 2,700억 원 규모의 폭발물 탐지대거 EOD 로봇 양산 계약입니다. 이건 한국군 국방 로봇 전력화의 기념비적인 첫 사례죠. 게다가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맷은 그 까다롭다는 미 국방부의 해외 비교 쌍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미군의 테스트를 패스했다는 건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에게 이 회사는 기술적으로 완벽하다라는 가장 강력한 레퍼런스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마법의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뇌를 강하게 자극하는 아주 도발적인 행보가 하나 등장합니다. LID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LID DNA가 무려 3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허공에 던지듯 쏟아부어서 미국의 로봇 스타트업 고스트 로보틱스 지분 60%를 단숨에 사들였습니다. 도대체 깐깐한 방산 기업이 왜 이런 공격적인 알박기 베팅을 던졌을까요? 혹시 텍사스 홀덤 치실 때 내 베팅액 대비 먹을 수 있는 판돈의 비율, 즉 팟 5주를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LIG의 이 베팅은 승률이 소름 돋게 계산된 기가 막힌 서플라이 체인 마스터피스입니다. 고스트 로보틱스의 사족보행 로봇 비전 60은 이미 미 공군과 나토 우방국에 실전 배치되어 필드 테스트를 끝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대만의 파트너사 칩스과 손잡고 반도체와 센서를 현지화해서 원가를 최대 50%까지 후려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대만의 국방 예산이 무려 58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중국과의 지정학적 긴장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대규모 로봇계 도입 사업을 정조준하고 대만 현지 생산 라인을 깔아버린 이 전략. 이건 테이블에 칩을 혼자 다 쓸어 담겠다는 노골적인 선언과 같습니다. 그래서 LIG DNA의 밸류에이션을 돌려보면 타겟 프라이스 11만 원이 도출됩니다. 2020년 예상 PE가 47.4배로 피어 그룹 대비 좀 비싼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계점이 바로 올해입니다. 피인시된 고스트 로보틱스가 올해 영업이익 손익분기점 BEP를 돌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흑자 전환의 궤도에 올라탄다는 겁니다. 이 BEP라는 임계점을 넘는 순간 시장이 부담스러워하던 높은 멀티플은 폭발적인 이익 성장세로 완벽하게 정당화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머리가 좀 핑핑 도실 수 있습니다. 수십조 단위의 매크로 데이터도 좋고 서플라이 체인 비유도 다 좋은데 그래서 내 계좌에 이걸 어떤 비율로 어떻게 담아야 하냐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턱 밑까지 올라오셨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차가운 데이터들을 여러분의 실제 수익으로 연결하기 위한 확률적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섹션, 확률적 액션 플랜, 이른바 상승, 기본, 하락 시나리오 대응 매뉴얼입니다. 실전 투자는 언제나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기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깔고 가야 합니다. 먼저 대형 기관 PM들이 모니터에 레이더를 켜두고 주시하는 시간대별 촉매제, 카탈리스트 타임라인을 짚어보죠. 육군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의 최종 낙찰자가 결정되는 모멘텀. 이어서 2025년 LIG DNA, 고스트 로보틱스의 영업이익 BEP 턴어라운드가 숫자로 찍히는 시점. 그리고 2026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EOD 로봇의 본격적인 실전 전력화 진입.
이 세 가지 마일스톤이 방산 로봇 섹터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폭발시킬 핵심 방아쇠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별 포트폴리오 트리거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첫째, 기본 케이스입니다. 한미 양국의 안정적인 전력화가 진행되고 연간 14회에서 20% 수준의 기대 마진율이 유지되는 무난한 그림입니다. 둘째, 상승 케이스. K방산 해외 수주액이 15조 원을 초과하고 특히 LIG가 그 58조 원 규모의 대만 국방 예산에서 대규모 계약을 따냈다는 뉴스가 뜨는 순간 로봇 방산 포트폴리오 비중을 공격적으로 실어야 합니다. 셋째, 하락 케이스. 반도체나 핵심 부품 조달 병목 현상으로 양산 일정이 밀리고 이익률이 훼손되는 시그널이 뜬다면 이때는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숏해지를 걸거나 비중을 과감히 덜어내야 합니다. 제가 23년간 피비린내 나는 시장에서 살아남으며 뼛속 깊이 새긴 철학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시장은 내가 맞추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한 확률적 대응의 무대입니다. 어떤 종목이 무조건 오를 거라고 기도하며 맹목적인 베팅을 하지 마십시오. 방금 보여드린 시나리오별 카탈리스트, 방아쇠가 당겨질 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엑셀 매뉴얼에 따라 기계적으로 조절하는 것. 그것이 진짜 퀀트의 냉혹한 리스크 관리이며 하락장에서도 살아남는 장기 생존의 유일한 비밀입니다. 오늘 딥다이브 해본 무인 전투 로봇의 거대한 파도와 밸류에이션 데이터 어떠셨습니까? 다음 편에서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날것의 댓글들을 데이터로 긁어 모아 또 다른 퀀트 인사이트를 도출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룬 섹터의 수많은 트리거와 리스크 요인 중 여러분의 등골을 가장 서늘하게 만든 변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각과 직관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시니어 전략가였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도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